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대략 10만원 인근에서 5만원대까지 마이너스 50% 인근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6만원대로 상승했고요. 우선 여기서 바닥이다 아니다 논할 순 없고요. 21년도에 고점을 찍고 이제 제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계속 내려간다. 이게 당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부터는 어떤 포커스로 보고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삼성전자를 몇 년 동안 들고 가신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은 선행지표다. 그러니까 뉴스나 경제 상황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주식도 다 그래요. 이제 전 세계 천재들이 경제 상황을 발표하기 이전에 생각하고 먼저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때 고점이었다. 이 당시로 가보는 거죠. 이 당시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이었을 당시가 21년도입니다. 그러면 21년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는데 삼성전자 10만전자 넘습니다. 삼성전자 매우 좋습니다. 매출이 역대 최고치예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작년보다 좋고요. 올해 배당을 역대 최대치로 드릴 겁니다. 어떠한 뉴스가 나오죠? 좋은 뉴스만 나와요. 좋은 뉴스. 내가 TV를 틀었는데 좋은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삼성전자를 내 주변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것은 내려갈 신호이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년도 이 당시에 삼성이 고점을 찍었을 때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냐면, 현대차가 LG화학이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그만둬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스를 보면 무조건 사야 되는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다는 거고, 내가 지금 21년도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의 좋은 뉴스나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선행지표예요. 미래 지표를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21년도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 주식은 22년도의 상황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만약에 22년도에 경제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 주식은 이때부터 올라가고요. 22년도에 경제가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이미 주가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21년도에 투자한다. 현재 뉴스를 참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면 다음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예상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이 23년도예요. 언제를 보시라고 했죠? 24년도의 경제 상황, 25년도의 경제 상황을 미리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언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언제까지 타격을 받는지, 그 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 주가는 24년도에 경제가 파탄이 나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24년도에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주식 가격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내가 23년에 투자하고 있으면 모든 상황들이 24년의 상황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몰라요. 1년 내지 2년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오로지 매출이나 영업이익, 뉴스, 재무제표, 이것만 가지고 주식이 올라갈지를 예상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떻네, 반도체가 어쩌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만 보면 돼요. 왜냐면 경제가 좋아야 사람들이 돈이 생기죠. 돈이 생겨야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했죠? GTX 호재? 지하철이 뚫린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을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 상황이 좋아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던가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될 게,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언제 생기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좋은지, 우리 동네에 재개발이 되는지, GTX 개통되는지 그 다음에 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라고 했죠? 현재 23년도니까 24년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자, 삼성전자 고점 언제라고 했죠? 21년도에요. 이 당시에 백날 좋은 뉴스, 반도체 업황 좋다 봐봤자 주가는 하락합니다. 왜 하락하냐? 실제 주식은 1년 뒤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요. 21년도에 투자를 하고 있어도 22년도 상황을 보면 주가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현재는 23년도이기 때문에 24년도에 경제 상황에 맞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21년도에 3전을 사서 7만원에 샀는데 야 8만원까지 올라가더라. 계속 오르니까 안 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락해서 5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한 달, 두 달의 그 결과를 보실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갈지 그 관점을 보셔야지, 오늘 100원 올랐네, 어제 올랐네, 이걸 봐봤자 딱 이런 거예요. 여기에 투자했는데 야 계속 올라가더라.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관점은 지금이 아니라 24년도에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주식이 계속 오를 것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말씀드리니까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이제 좀 방향성을 알겠다, 이제 뭔가 좀 알겠다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주식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서 후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천재들이 1년 전부터 좋은 정보를 미리 알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가는 움직여요. 개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천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금일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월 1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23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울트라 모델에 최초로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삼성전자의 투자 이슈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방송을 제가 했죠. 이제 삼성전자가 194만 주를 투자하면서 2대 주주에 오르게 되고, 로봇 회사의 미래 사업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협력사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강점은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제어 알고리즘 등도 자체 개발했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원가 경쟁력이 있으며, 재무제표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이전에 2019년도에 이제 적자에서 22년도에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에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로봇 산업의 전망은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흑자 기업에 투자하는 습관보다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습관이 훨씬 더 좋은 습관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이 회사가 적자기 때문에 뭐 잃을 게 없어요. 근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제품이 잘 팔리는 와중에서 투자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해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돈은 벌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개발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인증도 받아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도 버리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이 연구 과정에서 적자가 난 거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에서 적자가 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연구 개발이 끝나면 흑자로 돌아서는데, 그런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흑자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가 너무 좋은 회사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았던 회사들은 투자 기간이 끝나면 흑자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근데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을 사면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적자가 나버려요. 내가 장사가 잘 되는 맛집인 줄 알고 이 맛집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막상 장사해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투자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가 중요한 거지 과거의 적자, 흑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혁신 수단으로 로봇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현대차, LG전자, KT 등에서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 로봇스타를 인수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0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요. KT는 최근 자율주행 로봇 기업 유빌리티와 손을 잡고 자체 개발한 로봇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과 방역 로봇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서비스와 협동 로봇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로봇이 뭐예요? 우리가 이용하는 스타벅스나 김밥천국에서 이런 로봇들이 등장할 것이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 로봇을 구입해서 사람을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이전 시간부터 참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 미국의 몰락이에요. 미국의 몰락.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이제 불을 상징하거든요. 불을 상징한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어가 안 된다. 산불이 나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미국인들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잖아요. 인생에서. 그리고 개념이 없고 기준도 없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기후변화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면 온도가 뜨거운 나라들이에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져요. 노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봄이나 가을에 일하면 좋잖아요. 활기차지고. 그런데 언제 노동력이 떨어지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인들이 게으른 이유예요. 엄청 게으르거든요. TV를 켰는데 우리가 아는 미국이 실제 미국이 아니라니까요. TV에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균 미국인들은 마약을 즐겨하고 엄청 게으르고요. 빚이 생겨도 언젠가는 갚겠지, 파산하면 되겠지, 이런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바로 미국인들이에요. 그나마 그 안에서 우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고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제가 바로 미국이고요. 지금 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물의 시대에서는요, 온도가 높은 나라들이 몰락을 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게 뭐냐? 물 기운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도가 올라가도 타격을 덜 받지만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능력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안 합니다. 뜨거워질수록.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세요? 양심이 얼마나 없는지 아세요? 뜨거운 지역에 살게 되면 일은 해도 귀찮아, 대충, 아몰랑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말 뒤지게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성이 뜨거운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게으름이 기반이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의 생산량이 줄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에어컨을 켜서가 아니라 이미 집 밖에 나갔을 때 너무나 더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의 시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이 뜬다, 한국이 뜬다, 싱가포르가 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후변화에 타격이 크지 않은 나라를 보면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지형의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도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이 적은 지역들을 보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는 동해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먹고 일찍 일어나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남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요. 뭐 부산 남자들 하면은 맨날 싸우잖아요. 서쪽에 가까운 요 지형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지역들을 보면 차가운 지역이 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차가운 지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많이 합니다. 이제 개발이 된 지역을 제외하고 서해안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게 어디냐? 인천이 되는 거고, 제부도가 되는 거고, 안산이 되는 거고, 화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안이 되는 거고, 뭐 군산이 되는 거고, 뭐 익산이 되는 거고, 물의 도시인 공주가 또 눈에 띄고, 세종이 눈에 띕니다. 기후 변화에 맞춰서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 서쪽이나 북쪽이 명당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워낙 추웠기 때문에 동양이나 남양집들이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서양이나 북향집이 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가 이미 뜨거워질 것이기 때문에 서해안의 차가운 기운이나 북쪽의 차가운 기운이 명당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평택이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이유가 이 서쪽의 차가운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는 동쪽 집이나 남쪽 집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부터는 서쪽이나 북쪽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수 지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북향집에 살고 있고, 이 시대가 변하는 것은 예전에 유행했던 풍수가 아니라 앞으로 유행하는 풍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데 더운 지역들은요, 명당이 어딘지 아세요? 비싸게 팔린 집들이 북향집이 비싸게 팔려요. 더운 지역들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온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서양집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남서양이나 서북향이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사 갈 집을 찾으시면 되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조산업이 침체가 오고 농식품의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씨앗을 10개를 심으면 사과 10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기후변화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농작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숙성 기간이 단축돼요. 이게 뭐냐? 사과를 심어서 사과가 나오는데 5개는 불량품이고 5개는 정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뜨거워질수록. 미국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생산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나라가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작물의 영향을 안 받죠. 생산량이 워낙 적기 때문이에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농작물 생산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농작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었을 때 그 가격이 폭등할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성장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농작물 가격이 폭등하는데 수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 앞으로 농업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울 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가 왔을 때 나중에 진짜 심각해지면 씨앗을 10개 심었는데 9개는 불량품이고 1개만 정상품이에요. 그 가격이 폭등한다고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병해충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10개를 심었는데 9개가 불량인 마당에 여기서 농약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년 뒤 장기 투자할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농업 관련주가 핵심이 될 거예요. 씨앗 가격이 폭등하고 열매 가격이 폭등할 거기 때문에 이제 농업 관련 씨앗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방송 요정도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